네, 이번 27, 28, 28, 29, 28쪽부터구나. 28쪽부터 28, 29, 30, 31까지 숙제예요. 그죠? 여기까지 숙제였습니다. 이거 밀린 건 아직 못했네요. 아, 저번에 저기다 했지? 선생님 다 하셨을까요? 너무 당당하게 안 했어요. 아, 죄송은 안 해도 돼. 죄송한 것까지는 없고. 눈은 아까 봤지? 유영선 있니? 들어왔어요. 어? 들어왔어요. 아. 이거는 여기 이거는 토요일 날 찍으네요. 오. 네. 자, 18번을 질문할 거거든요. 18번. 다른 것도 질문할 거 있나요? 18번. 그럼 18번 좀 할게요. 18번. 나 문제만 쓰고 싶은데, 이거. 녹화가 잘 될란가 모르겠다. 자, 유형편 18번이고요. 이거 한 다음에 삼각형수 나갈게요. 자,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 식이 있는데 얘의 두 분이 1보다 큰 거지. 네. 두 분이 모두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 됐지? 자, 얘가 근이 1보다 큰데 그러건 말건 나는 어찌됐건 이 상태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치환을 하겠지. 그치?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어. 이 문제에서 절대 쓸 일은 없지만 t는 0보다 크다까지 썼고, 그래서 치환한 놈을 열심히 이렇게 적었어. 분필이 되게 났어. 간만에 쓰면 하고 뭐. 자,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니? 자, 치환하고 나니까 저식은 2차식이 되었어. 그리고 여기서는 근이 1보다 크다라고 했지만 나는 얘를 풀 거니까 x값의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지. 여기서 말하는 근은 x값이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 해석할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t값의 조건이 필요한 거잖아. 여기까지 알아듣겠니? x값이 1보다 크대. 근데 t는 2의 x제곱이야. 근데 이 x가 1보다 크면 t값은 2보다 커지겠지. 이제 그래서 조건이 바뀌었어. 얘의 두 근 중 t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 자, 그럼 생각해보자. 아까까지만 해도 얘는 지수방정식이었는데 치환함으로써 2차 방정식이 됐고 2차 방정식의 해가 2보다 커야 돼, 둘 다. 이런 조건이 나왔어. 2차 방정식의 어떤 근이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 하나는 t보다 작고 하나는 t보다 크다라든가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라고 묻는 그 개념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라는 개념이야. 근데 이 제목이 길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걸 한마디로 근의 원리라고 이야기했어.
여기까지 됐니? 자, 근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이야. 그때 쓰는 개념은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실근과 2차 함수의 x절편이 동일하다라는 개념을 써. 이 차 방정식의 실근과 2차 함수의 x절편이 동일한 뜻임을 알고 저 개념으로 바꿨어. 즉 방정식의 실근 이야기잖아. 지금 실근이 이보다 크잖아. 근데 그걸 뜻을 바꾸는 거. 2차 함수의 x절편이 이보다 크다고 문제를 바꿔버리는 거. 오케이? 잘 못 알아들었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 방정식이야? 아니야. 너 함수야. 이렇게 생각해. 알아듣겠니? 저렇게 생각을 해. 이게 왠지까지 막 설명하는 것도 별로 길지도 않은데 당연한 거야 이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전반에도 전 시간에도 딴 반에서도 얘기했지만 나 솔직히 이게 제일 싫은 거거든 설명하기. 왜냐면 내가 지금 설명하잖아. 또 나오면 또 설명하게 될 거고 또 나오면 또 설명하게 될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점점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하고 방법만 얘기하겠지. 이러면 자 실근하고 x절편이 동일하다라는 개념을 아는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이 나왔지만 우리는 2차 함수로 취급하고 첫 번째 주어진 조건에 맞게 당연히 그래프를 그립니다. 약간 됐니? 두 번째 우리가 방금 그린 그래프를 보고 좀 전에 누가 지나갔는데 태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경계에서의 y값 대칭축의 위치 판별식의 호 이 세 가지로 실근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잘 모르시는 분은 그림 그린다, 그림 그린다, 이거 쓴다 이렇게 외워.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얘가 지수함수지만 로그함수도 치환하면 2차식 되잖아. 2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저 내용이 나와. 그럼 어디서도 나오겠어? 삼각함수에서도 나오겠지. 삼각함수도 치환하면 2차식 만들 거니까. 오케이? 이거 쓰란 얘기야. (1, 2, 3학년을) 가리지 않고 쓰는 내용이야. 딱 18분만 질문이야.
있어서. 언니가 렌즈 끼는데 눈 아파서 바뀌었어. 잘했어. 다행이지. 눈이 안 좋은데 그동안 안경을 안 꼈었어 이럴까봐. 보통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하는 거 필기할 거는 연습장에 막 밝혀 쓴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가 개념 노트나 이런 거 만들어서 정리하면 좋아. 계속 나올 거니까. 자, 그럼 해볼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2차식이니까 얘를 함수 취급하래. 그리고 함수 취급했을 때 t값이 x 절편이라고 얘기했지, 근이. 그럼 x 절편이 이보다 크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2차 함수 그림 중에 x 절편이 이보다 큰 그림 그려야 되니까, 자, 여기 t축 그렸어. x축이 아니라 t축 t에 대한 식이니까. 그리고 여기 2가 있다고 쳐봐. 그럼 절편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두 개가 둘 다 2보다 커야 돼. 그럼 2보다 크니까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그럼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지 절편 두 개가 2보다 크게 나왔다. 이런 그림이 되겠지. 어렵지 않지?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이걸 알아야 되잖아. 첫 번째 경계에서의 y값. 경계에서의 y값의 경계는 무슨 뜻이야? 경계라는 건 누구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경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의 경계는 2지. 2보다 커야 된다니까. 2가 경계니까 2에서의 이 함수의 y값은 여기 있지.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돼? F2라고 쓰면 되겠지? F2는 0보다 크죠? 계산은 안 할 거예요. 두 번째, 대칭축. 축의 방정식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지. 그지?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a값, b값 하나도 늦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축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축이 2보다도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축이 2보다 크다. 약간 됐니? 그 다음 세 번째, 판별식. 판별식은 뭘 따집니까? 해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자, 해는 당연히 있어야 돼. 그것도 몇 개? 두 개. 근데 중근이 될 수 있니 없니? 문제를 보고 따져야지. 서로 다른 근이라는 말이 있니? 없잖아. 그럼 중근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거 3개 구해서 공통분. 알아듣겠죠?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중근도 근은 2개예요. 중복된 근이니까 개수는 2개로 칩니다. 오케이? 종류는 1가지, 개수는 2개. 그래서 눈 붙여서 3번 풀어서 공통범위 구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안 해요. 기억 꼭 해주세요.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이거 없고. 그리고 하나만 더 참고로 얘기할게요. 이거 꼭 이 순서대로 써주세요. 보통 책에는 이런 순서로 나오거든? 거꾸로 나와. 근데 이 순서대로 해주세요. 왜냐면요, 이 근의 분리, 실근의 위치 문제는 어떤 건 얘만 써요. 두 가지밖에 없어. 얘만 쓰든가, 이 3개를 쓰든가. 1번, 3번 쓰는 경우도 있고, 1, 2, 3번 쓰는 경우도 있고, 1번만 쓰는 경우 있거든? 1번만 쓰는 경우, 1번, 3번만 쓰는 경우, 1, 2, 3번을 쓰는 경우, 이렇게 있어. 문제는. 그러니까 1번부터 하는 거야. 1번 무조건 들어가죠. 어쩔 때 1번만 쓰냐, 이런 거. 근이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근이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1인데, 하나는 이쪽에 나오고, 하나는 이쪽에 나온다는 얘기잖아, 근이.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F1이 음수다. 이것만 써도 답이 나와. 한 배씩 이런 거 필요 없고 대충집도 필요 없어. 왜? 1러서 음수 나오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왼쪽 1, 왼쪽 오른쪽에 무조건 한 번씩은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무조건 얘는 들어가니까 얘부터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필요에 따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오늘 조금 걱정되는 게 삼각함수를 나갈 건데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를 나갈 거고 오늘 그래프 정까지 나갈 거거든? 진짜 지금 모든 단원의 첫 단원은 지겨워. 가장 첫 단원이야. 진짜 맨 처음. 뜻을 배우고 용어를 배워야 되니까. 거기다가 내가 설명을 조금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설명하는 편이라 좀 더 지루할 수도 있어. 정말요. 그나마 파란색이 가까운 놈 하나가 저 선생님이 가셨다. 자, 시작을 할게. 응? 쓸 필요는 없어. 처음 시작 부분은 쓸 필요가 없어. 자, 처음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시작하는 인물 시초선과 동경. 이 삼각함수라는 단원의 전반부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애가 이 시초선하고 동경입니다. 자, 시초선하고 동경은 둘 다 반직선이에요. 반직선은 여러분들 한쪽 방향으로만 끝없이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요 시작점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 이게 반직선이에요. 근데 얘네들 다 반직선이고 이 두 반직선이 같은 시작점을 갖고 있어. 그리고 둘이 겹쳐 있는 상태야 현재. 그럼 여기 지금 반직선이 두 개가 있는 상태야. 여기까지 됐지? 이 상태에서 하나의 반직선인 시초선은 움직이질 못해. 제자리에만 있어. 근데 또 다른 반직선 동경은 움직여.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냥 아무데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못을 박았어. 그러니까 시계바늘처럼만 돌아갈 수 있어. 동경이. 오케이? 그러니까 시계바늘처럼 얘가 어딘가 돌아가다 멈췄겠지? 한 이 정도 멈췄다고 치자고. 이 정도. 이렇게. 얘가 이름이 동경이야. 그러면 이 동경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이동한 게 아니잖아. 그냥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한 거잖아. 그래서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회전한 정도를 우리가 각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각이 정도. 여기까지 됐니?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았을 수도 있고 얘가 이쪽으로 반대로 돌아서 일로 왔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전을 이쪽으로 했냐 반대쪽으로 거꾸로 했냐에 따라 각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 이해된? 자, 그럼 이쪽이 예를 들어 120도였다고 치자. 플러스 120도. 근데 한 바퀴가 360도지. 그럼 얘는 반대로 거꾸로 가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몇 도 가서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이해된? 그럼 이런 생각을 하고 플러스 120도, 마이너스 240도에서 플러스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봤더니 시계가 돌아가는 반대 방향. 그렇게 돌아가는 플러스. 이해되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시계가 가는 방향대로 흘러가면 마이너스야. 그리고 한 바퀴 돌았을 땐 360도. 자, 드디어 각에 대해 배웠고 시초선 동경에 대해 배웠어. 첫 번째 내용이었어. 됐니? 자, 두 번째 내용이야. 여기서부터 거지 같아져.
일반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일반각. 일반각은 뭐 하는 건지 봅시다. 자, 방금 플러스 120도에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할 거 아니야, 당연히. 자, 이 120도랑 응? 이 120도랑 마이너스 240도는 엄밀히 말해서 진짜 똑같은 각은 아니지만 얘 입장에서, 동경 입장에서 생각하면 동경의 위치가 같지. 그럼 동경의 위치가 같으니까 동경 입장에선 나한테는 이놈이나 똑같은 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얘 입장에선 나를 언제나 일로 보낼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럼 어떤 애가 물어본 거야. 동경이 여기 있을 때 각은 몇 도니? 어떤 애는 120도요. 어떤 애는 마이너스 240도.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수학에서 답이 여러 개가 나오면 불편하잖아. 근데 어떤 애가 지나가다 이런 거. 난 좀 기발하게 할 거야. 해서 너는 360도 돌아가고 난 다음에 120도 간 거야. 이렇게 봐도 되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도 돼? 360 플러스 120이니까 몇 도? 480도라고 해도 동경은 이 위치일 거야. 그 다음에 480도보다 또 360도 더 돌아가도 한 바퀴 돌아오겠지. 그럼 그 360도를 추가로 더해주면 아하 840도. 이렇게 360도를 계속 더해가지고 다 동경 위치는 저길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360도 돌아가고 계속 이 위치겠지. 그럼 마이너스 360도를 여기다 마이너스 360도를 하면 얘지.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360도를 또 하면 또 여길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각은 다 같은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삼각함수라는 단원에서는 이걸 같은 각으로 본단 말이야. 엄밀히 말해서 진짜 같은 각은 아니야. 근데 같은 각 취급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여러 가지로 답이 나오는 걸 하나로 쓸 필요성을 느끼는 거야. 이해됨?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걸로 나타내기로 했고, 그 일반각은 모든 각을 360도 n, 360도 곱하기 n이라는 뜻이야. 플러스 알파꼴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알파는 항상 꼭 정수부분, 소수부분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이 알파는 0도보단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 작은 각으로 표현하기로 했대. 즉 여기 있는 모든 각을 이렇게 쓰기로 했다고. 이거 다 똑같은 각이야. 일반각으로 쓰자. 360n 플러스 120도 이렇게 쓰기로 했다. 그럼 여기다가 n은 이걸 써야지. 제일 중요한 n은 정수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각을 다 쓸 수 있겠지. n에 0 넣으면 얘 나오지. 1 넣으면 얘 나오고, 2 넣으면 얘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얘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으면 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일반각. 그래서 일반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일반적인 거라는 뜻이야. 수학에서 쓰는 일반은. 그래서 수학에서 일반이라는 말, 표준이라는 말 이걸 되게 많이 써. 얘는 일반이라는 말을 쓰는 일반각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500도라는 애가 있어요. 이걸 일반각으로 써달래요. 그럼 일반각을 어떻게 쓰냐? 자, 360도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야지 될까? 마이너스 2를 해야 돼. 왜? 뒤에를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치? 그럼 얘가 마이너스 720이잖아. 그럼 얘하고의 차이가 220도가 나지? 이렇게 바꿨지?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쓰지 후 나중엔 얘도 안 써. 딴 걸로 바꿀 거지만 아무튼 얘가 꼭 마이너스 2일 필요는 없으니 일반각으로 쓸 땐 n 이렇게 쓴다. 그래서 360n 더하기 220도 이렇게 바꾸는 걸 일반각으로 바꾼다라고 얘기해. 이해됐니? 일반각으로
연습 하나 정도는 필요하겠지? 자, 97쪽 2번에 13번 97쪽 2번에 13번 잘 들어. 흉내낼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아니 여기가 써봐. 이거 잘했으면 되는데 360 곱하기 1 더하기 70 이렇게 바꾸고 이제 일반각으로 할 때 이 1이라고 쓰지 말고 뭐로 쓰라고? 네. 왜 그러냐면 여기 봐봐. 이렇게 썼을 때 알파가 0도랑 360도 사이 즉 뒤에 쓰는 일반각에서 쓰는 이 알파는 한 바퀴를 넘어가지 않는 각이어야만 해. 마이너스도 안 되고. 오케이? 꼭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하는 거 같죠? 이거 맞는데 답 쓸 때는 이걸 뭘로 바꾸라고? n으로. 그래서 잘 보라고 한 거. n으로 바꿨네? 잘하네. 이게 자꾸 팔로 보여도 그것만 보여. 아니 안 지워도 돼. 그냥 내가 자꾸 팔로 보여. 그래서 잘 봐. 집중을 잘해야 돼 니네. 나 분명히 이렇게 쓴 다음에 n으로 바꿨잖아. 그런 걸 잘 봐줘야 돼. 자, 두 번째 사분면의 각인데 사분면의 각은 우리가 지금 이 시초선하고 동경을 어디로 갖고 오는 거냐면 좌표평면으로 갖고 와.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저 시초선하고 동경을 갖고 오는데 아까 그 색깔 갖고 오는데 잘 봐. 움직이지 않는 시초선이 제일 중요해. 원래 시초선하고 동경은 맨 처음에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시초선이 이걸 시초선으로 써. 사분면에서. 항상 이게 시초선이야. 그래서 우리는 시초선을 이렇게 불러. X축에서 원점에서 출발하는 양의 방향. 이게 시초선이야. 여기가 시초선이야. 그럼 동경은 여기서 지 맘대로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렇게 움직이겠지 동경이. 뺑글뺑글뺑글 돌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 뺑글뺑글 돌다가 동경이 여기 있으면 그건 3, 4분면에 가. 동경이 여기 있으면 2, 4분면에 가. 물론 쟤는 붙어요. 저 중학교 때 시험 96점 맞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쟤 안 써서. 지금은 서술형 뭐 그럼 1점 깎고 할 거 아니야. 옛날에는 맞춤법 틀리면 4점 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다 틀리는 거야. 쟤 안 써서 아직도 기억나. 와 억울해. 제일 억울했을 때가 그거야. 쟤. 자, 그래서
자,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1250도가 몇 사분면의 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1250도의 동경이 어디에 위치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된? 그럼 1250도니까 이걸 죽으라고 돌리지 말고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거라. 360도를 3번 돌리면 1080도가 나와. 1080도. 그럼 여기에 추가로 몇 도가 더 필요해? 170도가 더 필요하겠지? 자, 360도 3번은 3바퀴 돌았다는 얘기지? 아이고 어지러워. 그래도 제자리야. 그지? 그러니까 360도는 있어야 많아야 제자리니까. 그럼 난 이것만 보는 거야. 그럼 170도는 자 여기서 돌아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가서 끝까지 가면 몇 도? 여긴 180도. 조금 덜 갔지? 그러니까 한 요쯤 돌아갔다고 치면 되겠지. 아니? 이게 동경이지.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어? 2사분면. 그러니까 얘는 제 2사분면의 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이 뭐 하는 거냐면 니네가 앞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가는 거야. 이런 정의로 하기 때문에 뒤에 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걸음만 연습하는 거야. 오케이? 까먹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얘네들은 계속 나오는 애니까 쓸 필요는 없다 이 얘기야. 그 영상 찍잖아 이제. 이제 수업 빠지면은 일단 저걸 보고 자기가 좀 풀어오면 보충은 할 거야. 근데 질문 위주로. 못 알아들은 내용 있으면 그거 물어보는 거고. 문제 숙제 온 거 모르겠어 미리 좀 물어보. 오케이? 자, 하나만 해보자 이것도. 97쪽에 3번에 3, 4번. 3, 4번. 보게 되네. 제자가 제일 커갖고 자꾸 보게 돼. 내가 이거를 풀려고 했잖아. 뭐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해서 몇 사분면에 가게 이거 연습시키는 거잖아. 잘 들어야 돼. 이거 마이너스야. 무슨 알겠어? 근데 이거 마이너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마이너스 3으로 해야지.
우리가 정수부분 소수부분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 마이너스 1.2 하면 마이너스 2가 정수부분이고 소수부분 0.8하잖아. 그렇죠. 아이고. 네. 이런 거 다 녹화되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아까는 기억에서 본 거야. 유튜브에서 몰라 예전에는 다른 이름을 써갖고 바로 검색이 됐는데 지금은 검색이 바로 될지는 모르겠어. 이거 치면 내 유튜브로 들어오니까 구독, 좋아요 필요 없어. 구독 제발. 구독자 32명이니까 33명인데 좀 100명만 넘어보자. 나 무시당하기 싫어. 우리 형이 초등학교 선생인데 맨날 놀려. 아니 누가 내 유튜브 들어오랬나? 아니 들어와서 맨날 놀려. 재수없어. 자, 볼게요. 다음 내용인데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쓰는 각을 보통 우리가 얘들아 우리가 미지수를 방정식을 만들 때 보통 미지수는 x를 쓰지. 그지? 그리고 상수를 미지수로 쓸 때는 보통 a를 많이 쓰지. a, b, c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앞으로는 k를 좀 많이 써. 그리고 치환할 때는 t를 많이 쓰잖아. 자, 세타는 보통 각을 나타내는 미지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세타라고 읽어. THETA 발음인데 나 발음이 안 좋잖아. 나 정확히 읽을 줄 몰라. 그러니까 세타. 자, 각을 세타라고 불러. 자, 어떤 각 세타가 일반 각으로 표현했을 때 360n 플러스 0도, 360n 플러스 90도가 있다면 이 세타는 몇 사분면에 있겠니? 1사분면에 있겠지. 왜? 360n은 어차피 돌아가서 제자리에 오는 거니까 출발이라는 얘기야. 그치? 의미가 없어.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제 1사분면에 있는 각을 표현할 때 쓰는 거야. 그럼 제 2사분면의 각을 표현할 땐 당연히 360n 더하기 90도부터 360n 플러스 180도까지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일반각으로 쓰기 때문에 붙이는 애구나 생각하고 실제 우리의 생각은 이 뒤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야. 단 뒤에 있는 것만 생각하라고 할 때 쓸 때는 또 뒤에 있는 것만 쓰면 안 된다 이거야. 쓸 때는 360n을 써달라 이거야. 생각만 그렇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360n 더하기 180도부터 360n 더하기 270도까지 270도 90, 90, 90 그지? 27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당연히 이게 제 3사분면이 될 거고 360n 플러스 270도부터 360n 플러스 360도로 쓰면 얘가 바로 제 4사분면이다. 됐니? 자, 이게 꼭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거야, 학교 시험에. 자, 삼각함수 파트가 시험 범위에 일반적인 학교들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앞부분이 들어가요. 앞부분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들어가, 일찍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둘 중 하나 무조건 나와. 98쪽, 99쪽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와. 둘 중에 하나는 98, 99쪽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와. 오케이? 자, 지금 98쪽을 합니다. 먼저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문제를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니까 그 1사분면의 각을 일반각으로 써주는 거야, 문제. 그러니까 여기
360도 n 플러스 0. 0도 안 써도 돼 사실은. 360도 n 플러스 90도 이렇게 일사분면의 각 세타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 제가 이제 도를 안 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안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다른 거는 잔소리 안 할게. 도는 첫 번째 식은 도 써줘. 밑에 계산할 때 쓰라 마라 이런 잔소리는 안 할 테니까 되도록이면 쓰면 좋겠지만 쓰면 좋겠지만 쓰기 싫어도 첫 번째 식은 써줘.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배울 때 이 도가 없는 각을 배울 거예요.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단위를 배울 거라고. 이런 느낌이야. 우리는 무게를 따질 때 그램, 킬로그램 등을 쓰잖아. 근데 외국 애들 못 쓰니? 파운드 쓰잖아. 단위가 전혀 다르잖아. 단위가 다른 각도를 배울 거야. 그때는 도를 안 쓸 거거든? 그럼 쓴 거 안 쓴 거 구분이 돼야지 문제를 풀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각도 들어간 건 꼭 첫 식이라도 써줘.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이래. 이렇게 나왔어. 문제는 뭘 물어보냐? 3분의 세타는 도대체 몇 사분면의 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내가 세타를 가지고 3분의 세타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120n 도. 나도 힘들어서 잘 안 써. 그래도 첫 식은 쓴단 말이야 난. 그리고 소수령 쓸 때 안 쓰면 점수 깎일 거야. 어떤 사람은 당해봐라 그러고 도 한 번 안 쓸 때마다 1점씩 깎여봐. 그럼 빵점 나옴. 자, 이런 상태 몇 가지 됐어? 그럼 여러분들 120 곱하기 n에서 120 곱하기 n 더하기 30도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 알아? n 값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n 값을 이제부터 집어넣는 거야. 책에 나온 대로 풀지 마. 어려워. 자, n 값을 집어넣는데 n 값을 얼마부터 넣느냐? n은 정수지. 아무 정수나 막 때려넣으면 답은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좀 계산도 편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끼리 약속을 정하자고. n은 0부터 넣어. 자, n이 0이야. 그러면 이렇게 나왔지? 몇 사분면? 0도부터 30도. 9, 1, 4. 자, n에 1을 넣었어요. 자, 몇 사분면이에요? 여기다 30도 넣으면 되는데 그걸 계산하고 있었어 계속. 자, 270도가 안 됐네요 다행히. 지난번에 어떤 애가 계산 잘못해서 240도에서 딴 거 해서 예를 들어 300도가 나왔다고 쳐. 그럼 3, 4분면 4, 4분면 결체했잖아. 그렇게 안 나와. 그럼 무조건 계산 잘못한 거야. 알았지?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까? 딱 봐도 이게 반복이 되거든? 반복이 되는 걸 니네가 깨달을 때까지. 자, 3을 넣었어. 몇 도야? 근데 360도는 제자리지. 0도나 다름이 없어. 그지? 그 다음 얘는 360 더하기 30이지. 그럼 얘는 0도나 다름없는 거고 얘가 0도나 다름없으니까 이건 몇 도나 다름없어. 그럼 결국 첫 번째 거랑 답이 어때? 같지? 각이 완전히 동일하지? 그럼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야. 그 다음 거.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여기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이 세 개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통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다음 중 얘가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거에서 지나가는 거 서부는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오케이? 자, 이거 연습 한번 해보자. 1-2번 1-2번 빨리 후딱 똑같은 방법으로 써주시면 돼요. 빨리 이거 지워야 되거든. 이것만 지우면 되겠구나. 거기다 이제 얘네 얼마부터 넣으라고. 문제를 잘못 푼 거야. 3세타가 4사분면이라고 그랬는데 너 세타가 4사분면. 그러니까 3세타로 바꾸고 지울 필요 없지. 다는 여기 3만 바꾸고 여기서부터 지운 거야. 두 번째 줄부터. 구했으면 몇 사분면이 적어야지. 몇 사분면. 뭐 몇 번 하는 게? 응? 이거 하라는데 상관없어. 세타가 3, 4분면이 말이래. 여기 0도. 저건 내가 1, 4분면이라서 저거 0도를 한 거고, 네가 구하는 건 3, 4분면이니까 3, 4분면 아까 270도, 360도였지. 그러니까 3, 4분면. 3, 4분면. 자,
지워. 또 좀 지워. 문제를 이것도 첫 번째 줄부터 지워. 문제를 봐봐. 3세타가 4다 분면이라 3세타를 적는다. 근데 너는 뭐가 궁금해? 세타가 궁금하지? 그러니까 이걸 3으로 나눈 거 적고 그 다음부터 집어넣어. 자, 보자. 97쪽 보자. 자, 97쪽 중간쯤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야, 여기. 그래프. 그지? 그 다음에 설명은 왜 나오거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니네가 이걸 읽고 그래프랑 매치하려면 불편해, 그지? 나처럼 해줘. 어떻게 해주냐면 이 그래프 있죠? 그래프 밑에 위치 관계를 적어줘. 그래프가 5개지? 오케이? 차례대로 위치 관계가 이렇게 돼. 그림은 그릴 필요 없지, 니네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니네가 외워야 될 건 이거거든? 관계식? 관계식도 써줄 거니까 관계식도 좀 이따 쓰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가 니네가 칸을 그으면 5칸이 될 거 아니야. 5칸에다가 그 그래프 밑에다가 위치관계 이름과 관계식 이거 2가지를 적으라는 얘기야. 오케이? 배경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두 동경의 위치관계야. 그럼 동경이 2개가 등장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동경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시초선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좌표평면 위에 시초선과 동경 2개가 있는데 걔네들 두 동경, 즉 반직선이라고 그랬잖아. 반직선 둘의 위치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반직선 둘이 있으면 둘이 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총 5가지고 5가지를 다 외우래. 됐어요? 자, 시작합니다. 자, 얘랑 시작풍하니까 잘 봐. 자, 일치한다는 건 동경 둘이 겹친다는 얘기거든? 겹쳐 있어도 일직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 항상 구별되는 거 없지. 그 다음에 일직선이 있는데 시작은 똑같은데 얘는 일로 가고 얘는 반대 방향 이렇게 가도 일직선으로 가 있을 수도 있지. 진짜 치사한 격도가 이런 거는 두 동경이 일직선일 때를 구하시고 그럼 일치하는 거랑 반대 방향 다 구해. 치사하지 진짜. 근데 보통은 일직선 나오면 반대 방향이 제일 많이 나와. 오케이? 얘는 그냥 일치한다고 보통 많이 쓰니까. 자, 시작합니다.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당연히 무조건 얘가 시초선이야. 말 안 해도 X축이 시초선. 자, 여기에 동경 2개가 있대. 하나 이렇게 없어. 반직선 표시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 어지러우니까 그냥 선만 긋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동경이 2개가 있는데 겹쳐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첫 번째 동경 노란색. 얘가 움직인 각을
좀 이따 바꿀 건데 이만큼이라고 할게. 오케이? 이 값의 이름이 알파야. 자, 두 번째 동경. 얘가 움직인 값이 이거라고 할게. 얘를 베타라고 할게. 그럼 알파 베타의 관계식이 뭐냐 이거거든. 알파 베타의 관계식은 당연히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얼마가 나와?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얼마가 나와?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니까 각이 똑같잖아. 알파 빼기 베타가 0이지. 근데 잘 들어봐. 그걸 일반값으로 쓰면 360n 더하기 0이지.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360 빼기 n, 즉 360 n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원래대로 설명하면 이거야. 자, 이 알파라는 값이 동경이 여기 있다고 해서 꼭 여기라는 법은 없지. 얘가 이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와서 이만큼이었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와서 이만큼이었을 수도 있지. 그럼 베타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한 바퀴 더 돌았다고 치면 알파에서 베타 빼면 몇 도니? 360도가 되겠지. 알파가 한 바퀴 더 돌아갔다면. 얘랑 얘는 똑같은 위치인데 얘가 360도 요만큼에서 아까 그만큼에서 360도 추가로 돌 거 아니야. 그럼 알파에서 베타 빼면 360 나올 거 아니야. 이번엔 알파가 두 바퀴 돌고 이만큼 제자리에 왔으면 알파에서 베타 빼면 720이지. 이번엔 반대로 알파는 요만큼인데 베타가 연락에 돌고 왔으면 알파에서 베타 뺀 것도 마이너스 360도의 배수가 나왔겠지.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360n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우리는 베타가 그때 알파 그때 다 그릴 수는 없잖아. 근데 나는 알파에서 베타를 뺄 거니까 알파를 기왕이면 좀 크게 그릴 거라고 이제부터 짧게 안 그리고 알파가 한 바퀴 정도 더 돌아가는 느낌으로 많이 간 걸 알파라고 할게. 그래야지 이렇게 빼면 360이라는 느낌이 삐 좀 나잖아. 오케이? 그냥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야. 자, 두 번째 위치 관계. 이 그래프 object 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나와 있는 거 책에. 자, 첫 번째 동경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 동경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일직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첫 번째 동경이 회전한 각의 시초선은 항상 이거니까 시초선은 항상 여기니까 첫 번째 동경 움직인 각 이게 알파야. 그러니까 된지 두 번째 동경은 여기까지 갔으니까 한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지만 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그럼 알파 베타의 관계식이지? 알파에서 베타 빼면 알파가 이만큼인데 베타가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빼면 요만큼만 남지. 일직선이니까 몇 도? 180도. 일반값으로 쓰면 알파 빼기 베타가 180이 아니라 360n 더하기 180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왜 이렇게 기가 없지? 잠깐만. 지금 귀가 땡땡 벗어. 아, 나 같은 어린이들은 좀 마스크가 큰 게 나와야 되는데 대형 마스크도 너무 아파. 끈 늘리잖아. 끈 늘리고 다음 건데도 아파. 얼굴이 너무 큰가 봐. 너무 슬프지 않니? 나 모자 프리사이즈를 써도 잘 맞는 게 없어갖고 간신히 사도 여기가 이렇게 너무 꽉 껴있는 느낌 있지? 아, 진짜 내가 잘하나? 슬프다. X축 대칭. 지금까지는 그림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부터 마음에 안 들 것 같아. 기분이 나빠졌어. 자, 첫 번째 동경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려면 뭐 이 정도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게 알파입니다. 자,
자, 두 번째 동경인데요. 얘랑 x축 대칭하는 동경이래요. 이 정도 하면 x축 대칭하겠죠? 그럼 이만큼을 베타라고 한대요. 다시 갈게요. 자, 이게 알파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근데 얘가 베타예요. 근데 x축 대칭이나 이거랑 이거 어때요? 그럼 베타를 여기 채워줄 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예요? 360도죠? 일반각으로 360도 N 이렇게 되겠죠? 되게 슬프지 않아요? 이거를 주어라고 설명하고 한 문제 풀어야 돼요. 자, Y축 대칭입니다. 첫 번째 동경이에요. 알파입니다. 에이씨. 두 번째 동경입니다. 베타입니다. 근데 Y축 대칭한다는 건 이 베타가 이쪽으로 옮겨도 베타가 되겠죠? 각 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80이네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n 더하기 80이 되는 거예요. 80에는 180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그냥 다 외우고 있을까요? 이거 못 외워요. 저희가 하나도 안 외우고 있어요. 위치관계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때그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암기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안 해요. 자, y는 x의 대칭이야. 그러니까 그림 외우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림 외우고 그림에서 어떻게 해서 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원리를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자, y는 x의 대칭이니까 y는 x부터 그을게요. 자, 첫 번째 동경입니다. 자, 이게 알파예요. 알파. 두 번째 동경인데 y는 x의 대칭인 모양이니까 한 요쯤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베타예요. 근데 y는 x의 대칭이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이 동일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색깔 깔끔하게 잘 나왔다. 나는 사실은 천천히 쓰는 이유가 알겠으면 이거 너무 좋아. 자, 다 쓰셨죠? 이거 관계식? 자,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는 어렵지는 않아요. 자, 필수 문제 말고 2-1번으로 풀게요. 저는 2-1번. 아니, 여기다 풀게. 이거 지워야 되니까 여기다 풀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두 마리의 동경이 있대. 두 마리의 동경, 하나는 세타, 하나는 5세타. 오케이? 그 두 마리의 동경이 있는데 그 두 마리의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은 반대로 일직선에 있대. 그럼 이 위치 관계지? 오케이? 하나는 세타, 하나는 5세타니까 세타 빼기 5세타는 5세타 빼기 세타 하면 돼요. 그래도 세타 빼기 5세타보다 5세타 빼기 세타가 계산이 좀 낫겠지? 오케이? 저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하는 거 대신 5세타 빼기 세타로 바꿔주고 그때 관계식이 얘가 나오니까 그대로 쓰는 거야, 저건. 됐니? 자, 이거 계산하면 4세타. 그 다음에 양변 4로 나누면 세타가 90도 n 플러스 45도. 이렇게까지 쓸 수 있어. 여기까지가?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n은 당연히 뭐야? n은 뭐야? 정수잖아.
그러니까 얼마부터 넣어? 0부터. 얘네 0 넣어. 그럼 세타가 45도. 얘네 1 넣어. 근데 니네는 굳이 이렇게 쓰지 마. 니네는 그냥 세타만 적어. 0 넣고 세타 적고 1 넣고 세타 적고. 그러니까 여기 그냥 45도 몇 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쓰면 돼. 힘들게 왜 이렇게 써? 니네 이렇게 쓰지 마. 나는 보여줘야 되잖아. 어떻게 풀었는지를. 억지로 쓰는 거야. 180, 225도? 너무 많잖아. 이렇게 가다 보면. 그치? 너무 많으니까 문제 한번 봐. 문제. 세타는 0도부터 180도까지만 구하라고 나왔지? 그래서 이거 둘이 답인 거야. 여러분들은 각이 45, 135 이렇게 각만 쭉 썼나요, 가? 자, 2-2번. 잠깐만. 아무 데나 있어갖고 전화 한 번만 할게. 이거 녹화 잘 되고 있지? 가끔 녹화 꺼질 때가 있어. 녹화를 하면 무조건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용량이 넘어가 버리면 메일이 안 보내줘. 아, 유튜브로 올릴 거지? 상관없구나. 세트 한 번만 쓰면 되지. 뭐 이걸 다 쓰고 있어. 편하게 보는 게 좋아. 계속 써. 계속. 아니면 180도 갑자기. 자, 수고하셨어요. 자, 지웁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니? 이걸 이만큼 설명하고 한 문제 풀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 이거랑 이 전거 문제랑 둘 중에 하나는 시험 문제 꼭 나올 거야. 불다니기는 시험 범위도 그렇고 힘들어서 보통 하나만 나온다고 보면 돼. 자, 이제 100조. 각을 나타내는 우리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는 호도법, 하나는 육식분법. 차이점은 뭐냐? 단위가 달라. 얘는 도를 이용해, 도. 기호로는 우리가 도 이렇게 쓰지. 몇 도. 이렇게 쓰잖아. 오케이?
그걸 x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써. 이게 60분법이야. 그 다음에 호도법은 뭐냐면은 호도법은 단위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거든. RADIAN인데 오랜만에 영어 쓰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써. 근데 얘는 가로를 왜 쳤는지 알아?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생략해. 그러니까 3 라디안을 그냥 3이라고 쓴다. 그럼 그 3이 각도의 단위야. 그냥 당황하겠지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쓰던 숫자가 갑자기 각도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가계 단위를 배우고 그게 어느 정도 크기가 되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이 그지 같아. 왜? 고등과정에서는 각도를 도로 안 쓰고 라디안으로 쓰기를 바래.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문제는 다 호도법을 써서 나가게.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게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인 30도, 사인 45도, 사인 60도, 코사인, 탄젠트 이런 애들 있지? 다 호도법으로 외워야 돼. 30도 이러면 안 돼. 오케이? 앞으로는 그렇게만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럼 1라디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알려면 1라디안을 알면 거기다 곱하기 2라디안이 곱하기 3하면 3라디안일 거 아니야. 라디안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자, 1라디안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냐? 자, 어떤 부채꼴이 있어. 근데 이 부채꼴에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가 호의 길이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호의 길이지. 근데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하고 이 각이 얼마냐에 따라 회전하다 보면 호의 길이가 이 반지름하고 똑같았을 때가 분명 존재해. 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은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그때 그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으로 우리가 크기를 정하는 거야. 이게 저만큼. 근데 도대체 저만큼이 얼마큼인지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알겠어. 1라디안은 라디안 생략한다. 1라디안은 각도로 따지면 대략 57도 정도 돼. 이거 약이라는 뜻이다. 정확히는 57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야. 대략 57도쯤 돼. 1라디안이. 그럼 저 1라디안이 왜 57도쯤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 자, 생각해봐.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이 있는데 얘를 끝없이 제대로 자르기 전으로 돌아가면 미안해 여기 잘랐다. 뭐가 되지? 원이 되지. 그리고 원의 특징은 뭐야? 중심각이 그리해. 호의 길이가 비례. 하겠지? 그럼 비례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었지.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었잖아. 그러면 360도일 땐 호의 길이가 어디 둘레만큼이 나와야겠지. 뭐가 나와야 되니? 원의 둘레. 2파이 R이 나와야 되잖아. 오케이? 그럼 이걸 외항해고 내항해곱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얘랑 얘랑 곱하니까 얘가 사실 1라디안이야. 그럼 이
파이 r 라디안이 되겠지? 그게 360도 r 이렇게 나왔어. 헷갈렸니? 그래서 여기서 r하고 r을 약분했어. 그 다음에 2도 나눠줬어요. 연변을. 그럼 미친 게 나와. 어떤 미친 애가 나오냐? 파이 라디안이 몇 도가 돼버려? 180도가 돼버려. 근데 우리는 파이 라디안이지만 파이라고 쓸 거야. 이제부터는 파이는 180도야. 파이는 수로 따지면 3.14이자 각도로 따지면 180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는 3.14도 되고 180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자, 두 번째. 자, 파이가 180도다. 이게 포도법과 60분법의 관계의 메인이야. 파이는 180, 파이는 180, 파이는 180. 이것만 하면 돼. 자, 좀 더 편하게 풀기 위해 조금 더 갈 거야. 자, 내가 얘랑 얘가 같다는 걸 찾아냈지. 그리고 등식의 성질에 있어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하겠지. 그래서 양변을 파이로 나눌 거야. 양변을 파이로 나눌 거라고.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좌변은 1이고 우변은 파이분의 180이 될 거야. 정확히 말하면 180도가 될 거야. 그치? 이해됐니? 근데 파이가 실제로 얼마라고? 도 말고 이거 말고 3.14 뭐뭐뭐뭐 이렇게 가겠지? 그럼 180을 3.14로 나누면 얘가 되는 거야. 3으로 나누면 60도인데 3.14 뭐뭐뭐로 나누니까 57.5뭐뭐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각이 밝혀지는 거.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자, 그 다음에 얘를 양변을 180으로 나눌 거야.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3cm를 3으로 나누면 1cm야. 3cm를 3으로 나누면 1cm야. 근데 3cm를 3cm로 나누면 그냥 1이야. 단위도 나눠주는 거야, 원래. 오케이? 자, 내가 위에 양변을 180으로만 나눌 거야. 180, 도로 나누는 게 아니라 180으로 나눌 거야. 양변을 180으로 나눌 거라고. 그럼 좌변은 얼마가 되니? 180으로 나누면 1도가 되겠지. 180도를 180으로 나눴으니까 1도가 되겠지. 그래서 좌변은 1도. 그럼 우변은 180분의 8가 되겠지. 단위 갖고 너는 진짜 이런 유치한 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니까 하는 거야. 그냥 이 세 개만 알면 돼. 세 개. 저 세 개만 써놓으면 돼. 102쪽에. 저 세 개만 써놓으면 돼. 자, 문제를 풀게. 문제. 자, 시작합니다. 640도래. 이거는 표기법이 60분법이야. 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달래. 오케이? 그럼 얘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는데 얘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래. 60도는 640도는 640 곱하기 1도라고 말할 수 있어. 맞니?
그럼 1도는 이걸로 바꿀 수 있어. 일도를 이걸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가 어때? 사라지지. 알아듣겠어? 솔직히 그것까지 몰라도 되는데 원리는 그래. 640도를 640 곱하기 1도. 근데 1도는 얘로 바꾸면 라디안으로 바뀌어버리지. 도가 사라졌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그냥 얘네는 이래. 640도에다가 180분의 파이는 어차피 파이가 180도니까 180분의 180파니까 1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오케이? 근데 나는 도가 사라지고 라디안으로 바뀐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설명한 거야. 이 상황에서 이제 뭐 해주면 돼? 약분해주면 돼. 이렇게 약분. 그 다음에 얘랑 얘는 2로밖에 안 되냐? 자,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편하게 9분의 32 그럼 단위가 라디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라디안은 안 써도 라디안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4분의 7파이. 파이가 들어간 거 보니까 얘는 100% 라디안이지. 호도법이란 말이야. 이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꿔달래. 각도, 도로 바꿔달래. 그럼 어떻게 하느냐? 4분의 7파이는 4분의 7 곱하기 파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파이가 각도 바꾸면 몇 도라고? 180도. 그래서 여기서 180도 쓰면 되는데 보통 이걸 180이라고 쓰지 애들이 도까지 쓰지는 않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쓰는 게 맞는 거야. 그래야지 각이 도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야. 얘만 180으로 바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약분하면 이거 45 나옵니다. 27에다 45 곱하면 315도. 오케이요? 됐어요? 이게 뭐가 있니? 이게 딱히 없다. 이거 어렵지 않지? 하나만 그냥 해보자. 개념 체크해 있는 걸로 하자. 개념 체크해도 있겠지? 개념 체크. 그냥 편하게 1번에 1번이랑 2번에 1번 하나씩만 하자. 1번에 1번이랑 2번에 1번. 녹화는 껐다가 쉬었다 해야지. 녹화 동영상 녹화를 한 2달 만에 하니까 되게 낯설구나.